안녕하세요.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토지 뉴스 있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 인근에 고덕 IC가 다음 달에 개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삼성 반도체 인근 고덕 IC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다음 달에 개통한다는 내용입니다. 언제적 뉴스냐면 2018년 4월 25일자 뉴스입니다. 여기가 개통해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고덕 나들목이 5월 개통을 앞두고 2020년 완공을 앞둔 평택 고덕 국제화도시의 광역도로가 제 모습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이 수강생 낙찰사례가 요 근처에 하나 있거든요. 그 물건을 같이 연결해서 한번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에 제가 입찰했다가 떨어졌던 물건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물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입니다. 물건을 보자는 건 아니고요. 물건에서 주는 지도도 보면서 두루두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이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2014 타경 13615 사건입니다. 다세대 주택, 사진에서 보시는 다세대 주택 한 동이 통째로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빌라는 좀 번듯한 느낌 나지 않죠? 보면 여기 지하가 한 층 있습니다. 지하가 한 개층 있고 1층, 2층, 3층, 즉 4개층이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인 4개층 8세대가 이용 중인데 이게 한 채가 다 나왔죠. 그러면 한 동을 6, 7억 얼마에 낙찰받았으니까 한 집당 약 1억 가까운 금액의 낙찰을 받은 셈입니다. 그죠? 이 물건 옛날 로드뷰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IC가 생긴다는 데가 어디냐 보면 여기 송탄 IC 있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에 송탄 IC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쭉 오시면 쭉 오면 청북 IC가 있습니다. 청북 IC랑 송탄 IC가 어느 정도 거리냐 17k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송탄 서안성 IC에서 송탄 IC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4.6km 정도죠. 4.6km인데 얘는 17km니까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쯤인 고덕 신도시 여기에 IC가 하나 생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C가 어떻게 생기느냐 지적 편입도를 넣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선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고덕 IC 들어간 이 도로에서 이렇게 보면 분필되어 있는 선 보이죠? 분필되어 있는 선 보이십니까? 이렇게 도로가 납니다. 이렇게 도로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볼게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에서요. 이렇게 내려온 도로 보이죠? 이렇게 농지가 분필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분필되다가 이게 뚱뚱해지는 부분 나오죠? 여기 뭐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요금소인 것 같고요. 요금소를 지나서 다시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죠? 예. 다시요. 그러면 이 도로가 고덕국제 신도시에서 나오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남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호수인가요? 유지를 지나서 이렇게 큰 도로에 연결되는데 이제 지도를 줄여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 도로가 이렇게 내려와서 요 유지를 지나서 이렇게 연결되죠. 지금 이 도로가 40 써있는 이 자리를 이렇게 지나고요. 그리고 IC가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죠? 요금소가 여기 있었죠. IC가 이쪽에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대의 계획관리, 요 일대 땅들이 계획관리적입니다. 어떨까요? 제가 수강생 낙찰받은 물건 띄우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투자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IC가 생기고 주변에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크게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향후에 장래에는 뭔가 개발 계획이 잡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이렇게 도로가 어떤 넓은 도로가 생겼죠. 그리고 이따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도로도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 있는 계획관리 지역도 장래에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도로에서 단절된 이런 계획관리 지역들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잘 들어가는 데죠. 그죠? 이 장래에 여기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이런 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데가 뭐 도시개발 사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장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수강생 낙찰받은 빌라가 어디냐면요. 이 도로에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리 같거든요. 과거의 느낌하고 지금 느낌하고 두 개를 다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언제적 촬영이지? 예, 지금 이 빌라인데요. 여기 다세대 주택 8세대인데 2017년 7월 촬영이니까 지금은 2018년 5월. 안 되겠다. 제가 다음 로드뷰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경매지에서 보여주는 로드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인데요. 도로 지금 확장공사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확장공사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6차로로 확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차로 아마 6차로가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경매가 나올 당시는 굉장히 좁은 도로였습니다. 네이버 지도 괜히 없었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에는 이렇게 도로가 확장되는 선이 가분할 선이 나오네요. 가분할 선인지 분할된 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빌라를 다세대 주택 낙찰받았는데 입찰 때는 동네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느낌. 그러다가 도로공사, 요때도 도로공사는 안 될 것 같구나. 근데 이때 이미 도로 확장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덕 IC가 생기는 그 발표가 난 이후였고요. 이런 도로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IC로 가는 길이니까 확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역시나 확장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장 길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그리고 낙찰을 받고 고덕 신도시 주변 사람들에게 고덕 신도시 주변 공사하는 인부들 포함해서 이 주변에 임대가 꽤 좋은 금액의 임대가 되었던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보유하는 동안에 임대주택 그 임대 수익을 올리는 물건이었고 또 물건의 또 장래 가치는 토지 스타일이죠. 토지로서 이 주변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만약에 그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걸 하게 된다면 다세대 주택이니까 조금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입주권 8개짜리 비슷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입주권 8개 이러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 됩니다. 조합원 자격 8개, 권리가 8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가 이 인근에 뉴스가 한 개 더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뉴스는 아니고요. 수도권 고속철 지제역 역세권 개발 타당성 재검토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이걸 어디서 했더라? 이거를 예비 타당성 조사 요구를 보낸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수도권 고속전철 지제역 역세권 개발 타당성 용역 재검토 이게 잠깐만 꺼봐요. 이거 사이트. 자, 보시면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세권 개발 타당성 용역 재검토 용역인데 이게 어디서 한 거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이트를 이제 찾아서 들어가면 여기서 나오는데요. 입찰 공고 들어가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지제역 가볼까요? 지제역이 뭔데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지제역 여기 있죠. 자, 지제역을 중심으로 스카이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제역을 중심으로요.
요 앞에 논밭은 뭐예요? 요 지제역을 중심으로 서쪽에 또는 왼쪽에 있는 논밭이 있고 오른쪽에도 논밭이 있죠. 그죠? 자, 다시 지도로 돌아서 보면요. 동쪽에 있는 논밭은 평택 지제 세교 도시개발구역 또는 또 그 동쪽으로 오면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지구 되어 있죠. 근데 지제역의 서쪽은 요쪽은 뭐예요? 아무 말이 없죠. 그냥 논바닥입니다. 지제역이 어떤 역입니까? 1호선도 서고 그 다음에요. SRT 지제역 서고 그죠? 그리고 또 뭐습니까? 동탄에서부터 내려오는 GTX A 노선이 갈아타면 지제역에 올 수 있죠. 그리고 수원에서 내려오는 KTX 또는 인천발 KTX 다 지제역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제역 커지는 동네는 맞다, 그죠? 그러니 여기 논바닥인 게 조금 그 뭐라 할까요? 그 옛날에 논바닥이 뭐냐? 그 옛날 농업진흥구역 모양인데요. 그러면 여기는 역세권 농지로서 어때요? 서울 사람들이 SRT 타고 내려와서 농사 짓고 올라가기 딱 좋은 땅이다, 그죠? 그래서 농사 짓기 너무 좋은 땅이다. 이게 맞나요? 아니면 자, 역의 가치가 역의 기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에 맞춰서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거 해야 맞나요? 물론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쭉쭉 더 읽어볼게요. 자, 과학기관은 착수일로부터 2019년 3월까지 KDI 예비타당성 조사 일정에 따라서 과학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그 다음에 공간적 범위가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 역세권 개발, 대상부지 가로 열고 닫고 50만 제곱미터 되어 있죠. 이 50만이 어딜까? 여기 지금 주목을 끄는데요. 우선 잠깐만요. 지제동 37번지 이론 되어 있네요. 지제동 37번지부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제동 37번지 쳤더니 지제역 바로 앞에 땅에 나왔습니다. 일단 지제역 37번지 얘는 들어가니까 면적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37번지를 넣어서 대강 조사했더니 15만 제곱미터입니다. 50만이라 그랬죠. 좀 더 있네요. 좀 더 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 땅 밑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도로가 하나 있으니까 도로에서 분할되는 선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16만이죠. 두 개 합하면 16만 7천이니까 두 개 합했을 때 31만 7천입니다. 아직 50만이 안 됐어요. 또 다시 요 밑에 쪽을 이렇게 재보겠습니다. 19만입니다. 19만 더하기 31만 하면 위에 15만 16만 하면 31만이죠. 그리고 여기 19만 딱 50만이죠. 이게 제가 맞다 또는 여기가 타당성 검토 저희 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재용력 조사를 한 대상 필지다.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고시를 보면서 50만을 재어보니까 딱 이렇게 나오길래 한번 재밌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투자를 서둘게 만들 마음은 아니고요. 지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개발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시간이 아직 멀리 남았지만 어쨌건 여기에 GTX A 노선이라든지 또는 그 KTX 수원발 KTX라든지 또는 인천발 KTX 역 등 다른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개발 사업에 대한 스타트를 시동을 걸었다. 자, 그 전에 했던 유튜브 제가 강의에서 어떤 이야기 있었죠? 개발지가 있으면 개발지 주변에 개발 가능지를 사라. 개발 가능지가 주로 임야였어요, 농지였어요? 주로 농지였죠. 그죠?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 산지 이런 말이 없는 땅을 사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이 땅은 농지니까 그런 거 없겠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이런 패턴을 찾아 들어간다면 여러분 토지 투자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대고 맹세하겠는데 제가 저 주변에 아까 보여드렸던 방충리라든지 지제역에 제 땅이 한 평이라도 있거나 제 부동산이 조그만 거라도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지제동에 다른 공장을 하나 갖고 있었던 건 있었는데요. 그건 진즉에 매도했습니다.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훨씬 부자가 되었을 건데 이미 진즉에 팔았던 거니까 그 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냐?